지난 5월 5일 제12회 전주국제영화제가 열리고 있는 전주. 그곳에서 아주 특별한 만남이 진행되었다. 특별 초대 상영에 참석한 일본인 다큐멘터리 감독 마에다 켄지. 이날 상영된 그의 작품 월화의 침략자는 정유재란 당시 조선인의 코를 베어가 만들었다는 미미즈카, 귀의 무덤에 관한 다큐멘터리였다. この虎舞は松山城初代城主加藤義明が豊臣秀吉の朝鮮出兵に勇士2400人を率いて出征。朝鮮山中で虎狩りを行い、鉄砲で虎を退治し、頭と皮を秀吉に献じ、大いに喜ばれたと伊予古文書に記されている。以前宇土城主小西行長、対馬の宋義朝らの一番隊18700人の軍は鉄砲と刀を武器にトンネ城に乱入した。ここには朝鮮の兵士と一般人、そして民兵の花が16万入っている。その事実を私たちは 일본인의 시각으로 임진왜란을 조명한 것만으로도 관객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관객들의 평가는 냉정했다. 한국이나 일본에서 임진왜란이나 정유재란에 관한 입장도 많이 다를 수 있구나. 역사는 지나갔으나 우리가 그 역사에 우리나라가 당했던 것은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들은 그 임진왜란, 정유재란에 대해서 일본인의 잘못, 일본인을 이제 묶어서 야만이다, 나쁜 사람이다 생각을 하는데 반해서 감독님은 이 영화를 통해서 그 히데요시라는 한 사람에 대해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 예, 그 사람 한 사람의 잘못으로 좀 축소하는 그런 느낌을 받긴 했습니다. 인구 150만의 도시 일본 교토. 794년 헤이안 시대를 연일해 메이지 정권이 도읍을 에도로 옮기기 전까지 일본의 천년고도로 알려진 도시다. 그러나 이곳이 420여 년 전 임진왜란의 최초 발원지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당시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모시고 있는 풍국신사. 그 풍국신사에서 100m 떨어진 곳, 나지막한 주택가에 자리 잡은 미미즈카, 귀 무덤이라 불리는 곳이다. 일본인들에게조차 존재가 잊혀져가는 무덤. 작은 안내문만이 미미즈카가 생겨난 이유를 말해줄 뿐이다. 일본이 저지른 가장 잔악한 침략 정유재란. 당시 조선인의 귀 무덤이 왜 이곳에 남아있는 것일까? 1592년 4월 왜군이 전격 조선을 침공했다. 명나라를 치러 가니 길을 안내하라는 외의 요구. 그것은 명분일 뿐이었다. 조선은 그들의 침략 야욕을 미처 간파하지 못했다. けれども今研究者の間で一番有力なのは、秀吉は天下を統一する中で部下の大名たちにどんどん兵を蓄えて、そして戦争をしてきました。そしてどの大名もとてもたくさんの兵士を、日本語では家臣団とも言いますが雇いました。それで戦争に勝てば領地をもらって、それをまた家臣団兵士たちに分け与えます。でそれがもう日本国内でなくなってしまった。新しい領地を欲しいということを大名たちが秀吉に言いました。それで秀吉はじゃあ次はもう海外しかないと。で中国はとても大きな土地がある。朝鮮もそうだというところから、中国大民を征服するという野望を持ちました。 외의 16만 대군에 맞서 패전을 거듭한 조선은 왜군 진격 20일 만에 도성을 내어주고 6월에는 평양성을 내어주었다. 그러나 명나라의 원군과 수많은 조선 의병의 등장으로 전세는 역전되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명과의 화의를 결정한다. 4년여에 걸친 강화 협상. 그의 요구는 침탈 그것이었다. 명나라의 황녀를 일본의 후비로 삼을 것. 조선 8도 중 4도를 할애할 것. 조일 양국의 교역 관계를 복원할 것. 조선 왕자와 대신 12명을 인질로 삼게 해달라. 협상은 결렬되었고 1597년 2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4만 대군을 동원해 조선을 다시 침략해온다. 그 정유재란 시기 같은 경우는 일본 그 국내 사정이 굉장히 그 불안한 시기였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1596년도에 그 전쟁이 나기 한 1년 전에 일본 교토 후시미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한 7.7 규모의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굉장히 수습을 못하고 거의 한 반년 정도, 1년 가까이 이제 고전을 하게 됩니다. 전쟁이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싫어하는 그런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히데요시가 굉장히 초조해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좀 반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교섭도 결렬되고, 그 다음에 철수하라는 명령도 또 받아들일 수가 없고, 국내 이런 사정, 이런 때문에 이제 제2차 침략을 하게 되거든요. 조선에서도 왜군의 재침을 예상했다. 당시 통신사 황신의 보고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2, 3개월 후 외적이 재침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들이 침략해온다면 먼저 전라도와 제주도를 침범하고 수군을 칠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 조정의 판단은 달랐다. 선조실록에 따르면 조정에서는 왜군이 경주, 서생포, 부산포, 가덕도 등에 주둔하면서 식량을 비축한 뒤 전진하여 영남을 잠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조선 조정의 잘못된 판단은 경상도 중심의 방어로 이어졌다. 결국 정유년 1월부터 7월까지 많은 병력과 무기들이 전라도 지역으로부터 경상도와 서울로 통하는 길목으로 이동 배치됐다. 그러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라도 공격을 명했고 이는 앞선 4년과의 전쟁과는 사뭇 달랐다. こちらの方は、残らずことごとくいっぺんに成敗と非常に強い言葉を使っております。でつまり、全て侵略せよということですね。で、それをした上で、青国というんでしょうかね、青国とかその他の地域についても、できるだけ、兵を進めて、侵略を進めろと、つまり全羅道の方をまず制圧せよということをかなり強く伝えてますね。でそこを足場にして、他の地域にも手を広げようと、こういうことを命じております。 5년 전에 임진왜란을 일으켰을 때 일본은 개전 초기에 조선 7도를 거의 다 점령을 합니다. 그러나 전라도 한도를 점령하지 못해서 조선 정복에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그 배경에는 바로 전라도에서 병력들이 동원돼서 임난 극복의 중요한 전투마다 주력 병력으로 참전해서 전세를 역전을 시켜왔고, 또한 군량 등 각종 군수물자가 이곳을 기반으로 해서 보급됨으로써 조선이 임난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바로 도요토미는 이번 기회에 먼저 전라도를 치고자 한 것입니다. 조선 조정의 뼈아픈 판단차고 그 대가는 엄청난 것이었다. 재침공한 왜군이 저지른 행위는 잔인했다. 호배기를 자행한 것이다. 정유재란 당시 외적의 포로로 잡혀갔던 강항. 그는 2년 8개월 동안 일본에 억류되어 있으면서 일본의 주작을 전파한 유학자였다. 그런 그가 1600년 귀국하여 쓴 일본 관찰기 간양록에 호배기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다. 관백이 여러 외장들에게 명하여 코를 베어 머리를 대신게 하였으므로 외졸들은 우리나라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번번이 죽이고 그 코를 베어 소금에 담아서 보냈다. 그 히데요시로서는 정권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은 계속 해야 되는데 뭔가 사람들에게 지금 전쟁이 잘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전승을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전쟁은 일본한테 유리하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본보기 증거라고 그럴까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했다는 거죠. 그럴 때 바로 이제 그 이용됐던 것이 임진왜란보다는 정유재란이 굉장히 더 방화라든가 약탈, 사륙 같은 굉장히 더 심했었잖아요. 그런 이유인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이런 뭐 코백이라든가 귀백이 아니면 그 전에는 사실은 그 코백이라든가 귀백이도 일반 병사들 사이에 전쟁 시기에는 있었지만 정유재란이 좀 다른 것은 일반 부녀자들이라든가 어린아이들까지 전부 다 그런 걸 했다는 의미에서 조금 다르거든요. 조선인의 코를 베우라고 명령을 내린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는 누구인가? それでその人はものすぐ自分が根性を出して自分が将軍まで上がって大阪城を制圧してそこで全部日本全国をね城を作ってそうやった人やと思います。自分といえばやっぱり身分差をなくしてきちっと自分の力でのし上がってこられて、まあ、人の上に立てたっていうその人として尊敬はできるかなと思います。日本の冬は冷たいでしょ。だからわざわざこの懐にその草履とかさ下駄をそうそう一言で言えば思いやりだからぬくいここで温めといてそして偉い人に履かすと。そういうぐらい心遣いができた人だからあそこまで行った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私は思います。 오다 노부나가가 죽자 200년 이상 끌어온 일본의 내전 상태를 종식시키며 권력을 장악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가 항상 지녔다는 부채에는 동아시아 3국, 외, 명나라, 조선의 지도가 그려져 있다. 그는 조선을 거쳐 중국까지 차지하겠다는 야심을 그대로 드러내었던 것이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권력자이며 동시에 대륙 정복의 야심을 거침없이 드러냈던 침략자였다. 그가 저지른 잔인한 행위는 아직도 역사의 현장 곳곳에 지문처럼 남겨져 있다. 전라도의 문호이며 전략적 요충지 남원. 정유재란 발발과 동시에 왜군이 진격한 전라도의 첫 공략지였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왜군 11만 명을 좌우군으로 나누어 우군은 황석산으로, 좌군은 남원으로 진격을 시작했다. 해발 518m 교룡산의 천연 지형을 살려 돌을 쌓아 만든 교룡산성. 당시 조선 조정은 전라도 방어에 있어서 남원의 중요성을 알고 천연 요새로 알려진 교룡산성 중심의 전략을 마련하게 된다. 교룡산성을 관리하고 총괄하는 별장청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민가와 이 성을 수호 관리하고 성곽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돼서 운영됐던 장소라고 생각됩니다. 당시 교룡산성은 유사시 대피하거나 남원을 지키기 좋은 곳으로 인식되어 왔던 것. 그러나 그해 3월 명나라 양원이 남원에 도착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산성 중심의 방어 계획이 남원성 중심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남원성은 본성 밖에 다시 외성을 쌓아 견고하게 만든 성이었으나 평지에 위치해 있었다. 이곳은 남원성입니다. 동서남북 4개 성문이 있었습니다만 정유재란 때 남문과 동문은 무너지고 그 후 일제시대에 서문과 북문은 훼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곽 일부는 현재 이 상태로 남아있을 따름입니다. 양원은 남원성을 개축하는 한편 교룡산성에 모아놓은 모든 식량과 가옥을 태워버리고 남원성으로 집결토록 명령을 내린다. 그 왜군이 재침을 해왔을 때 조선에서는 명나라에 긴급히 구원병을 요청했는데 이에 따라서 남원성에는 양원이 명나라 군세 3,000명을 거느리고 주둔을 하게 됩니다.
양원은 남원성을 수축 보강을 하고 여장을 높이는 등 수성 전략을 강화하면서 교룡산성을 포기를 하게 됩니다. 아마도 요동에서 싸우던 김하병이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왜군의 병력은 56,800명. 그러나 조선과 명나라의 병력은 명나라 양원이 이끄는 3,117명과 조선 관군 700여 명, 그리고 5,600명의 의병이 참전 4,400여 명이 전부였다. 무기 역시 왜군의 접근을 막기 위한 제대로 된 병기조차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원에 위치해 있는 의충사. 정유재란 당시 의병장 조경남이 모셔져 있는 사당이다. 그가 조선의 역사적 상황을 상세히 기록한 난중잡록에는 참혹했던 남원성 전투 모습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 8월 13일, 유격병은 동문으로 향하여 포를 쏘고 고함을 지르면서 도전하였다. 이때 양원과 이신방은 동문에 있었고 전총장표는 남문에 있었고 모승선은 서문에 있었고 병사 이복남은 북문에 있어 군대를 나누어 성첩을 지켰다. 사면의 적진에서는 아침까지 불을 놓고 밤새도록 쉬지 않고 고함을 지르며 방포하였다. 8월 15일, 이날 밤에 큰 비가 오니 적병은 어둠을 틈타 성을 공격하였다. 이때 심산 궁고까지도 외적의 발굽에 거의 짓밟혔고 모두 약탈당했다. 8월 16일, 흉적이 남원을 함락했다. 조명연합군이 북문 안에 몰렸다. 적병이 칼을 휘두르며 따라와 죽이니 양군이 북성 안에서 모두 죽었다. 죽은 자가 거의 5,000명에 이르렀다. 결국 요동군 3,000병력이 완전히 괴멸되었고 양원은 병졸 100여 명만을 거느린 채 가까스로 포위망을 뚫고 달아났다. 그리고 남원성안은 왜군의 잔악한 만행으로 조선인의 목이 잘리우고 코가 베이는 끔찍한 고통이 난무한 학살 현장으로 변했다. 당시 만행을 오코치 히데모토는 조선무로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은 8월 15일, 고향 신사의 제삿날. 일본을 향해 절을 했다. 코를 잘랐다. 갑옷 주머니에 넣었다. 전투에 참여했던 일본 승려 경념 역시 그의 친필일기 조선 일일기에 처참했던 현장을 기록하고 있다. 성 안의 사람들, 남녀 할 것 없이 모두 죽어버려 산짐승이란 하나도 없다. 무참하구나. 모든 사람이 죽었구나. 조선인 생존자는 없었다. 당시 남원성에서 목숨을 빼앗긴 수많은 조선인과 명나라 군사들은 왜군들이 휘두른 칼에 목과 코 없는 시신들로 이곳에 잠들어 있다. 또 남원성을 지키다 순절한 접반사 정기원, 전라병사 이복남, 방어사 오웅정, 조방장 금경로, 별장 신호, 남원부사 임현, 판관 이덕회, 구례현감 이원춘 등 8명의 충신의 넋이 이곳 충렬사에 모셔져 있다. 왜군은 살인과 약탈을 자행한 후 남원을 떠나 전주로 북상한다. 그러나 직산에서 명나라 원군에 대패한 후 9월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한다. 당시 조선에는 코 수집 전당관이 파견되어 병사들이 모아온 코를 모아 소금, 석회 등으로 방부 처리한 다음 자루나 통발에 담아 일본의 히데요시에게 보냈다. 그 숫자로 장수들의 전과를 파악하여 영지를 부여한 것이었다. 고상공실록에는 코베기의 포상으로서 새로운 영지가 주어졌는데 남원 전투에서 전공을 세운 나가노기 다에몬의 경우 150석의 영지를 받기로 약속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 정권의 상징 오사카성. 오늘날의 오사카성은 내전으로 소실된 것을 에도 막부 시대에 재건하고 다시
메이지 정부가 확장해 만든 성이다. 그곳에 위치한 천수각 박물관. 이곳에는 조선 땅에서 저지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만행, 코베기의 확실한 증거품이 남아있다. 전북 금구, 김제 양구에서 3,369개의 코를 받았다는 코 영수증을 비롯해 또 다른 코 영수증도 규슈, 나고야 등지에서 발견되고 있다. 昨今の首この花数264確かに受け取り申し候なり8月25日とあって、差出人はこの3人です。熊谷倉之丞直盛と柿見泉守和直、早川締め守長政ですね。で宛先はどこかというと鍋島信濃守、これは鍋島勝重です。これは今日のですね、今日の花数合わせて170、確かに受け取り申し候以上。柿泉守ですね。熊谷倉之丞、早川ですね。早締め守ということで8月27日、これは2日後です。鍋島信濃、同じ鍋島信濃守勝重に宛てた花受取状ですね。 이수광은 지복유설에서 당시에 코 없이 겨우 목숨만 부지한 사람이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전공을 쌓는데 눈이 먼 왜군들은 살아있는 백성들에게도 무자비하게 코베기를 차행한 것이었다. 교토의 미미지카는 단순히 조선인의 귀와 코가 묻힌 무덤이란 이유만으로 잔악한 일본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다. 조선 침략의 주범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신으로 만드는 풍국신사. 그 풍국신사의 경례가 맞닿아 있으며 히데요시의 사후 세계를 위해 세워진 절 방광사. 그의 아들 히데요리는 히데요시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방광사의 대부를 재건하고 동종을 새로 만드는 한편 미미지카의 봉분을 높이 쌓고 주변을 치장했다. 그리고 교토시 문화재로 자신의 코를 베어간 적장의 무덤 앞에 묻혀있는 귀무덤, 아니 코무덤, 풍국신사에서 내려다 보이는 위치까지 단순히 죽은 자에 대한 공양의 의미가 아니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전승과 전공을 후세에 전하는 유물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고분 형태 모습을 하고 있고 그다음 그 위에는 석탑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일본에도 매우 희귀한 형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형식은 우리나라 봉본 형태로 취하고 있고 그 위에는 일본의 무덤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태는 일본 형태도 아니고 우리나라 한국 형태도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 형태와 일본 형태가 이렇게 합쳐진 모습의 지금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우리 귀무덤의 교토에는 귀무덤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생애를 글과 그림으로 남겨놓은 회본 태압기에는 태압이 명령을 하달하여 대불전의 앞에다 커다란 웅덩이를 파고 귀와 코를 그 속에 묻고 후세에 남겨 그 용맹을 빛나게 했다고 기록, 귀 무덤의 조성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조선통신사가 남긴 동사록에도 수길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귀와 코를 모아다가 여기에 묻고 그가 죽은 후에 수레가 봉분을 만들고 비를 세웠다고 명시되어 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인의 귀와 코를 확인한 뒤 1598년 9월 방광사 대불전의 서쪽에 묻고 봉분 위에 오륜탑을 세웠다는 것이다. 왜 조선인의 귀와 코를 모아 무덤까지 만들어야만 했을까? 일본 사람들에게는 이게 왜 어떤 특이한 신앙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죽여놓고 그 죽인 그 영혼이 원령이 돼가지고 자기를 해롭힌단 말이죠. 그래서 그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원령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자기 죽인 영혼을 신이나 제사를 공손하게 지내줌으로써 그 원령을 없애서 그 원한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정신적 위로를 삼으려고 했던 신앙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민간 신앙은 자칫하면 더 큰 살상을 불러올 수 있다. 실제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속죄의 의미보다는 사륙 후 공양을 했다는 자비심을 자랑했던 것. で、なぜそういうものを作ることを命じたのかというと、2つ理由がある。一つはそのチョンユンウェラの時に日本は、戦争で勝っているということを京都の民衆に見せることです。でそのために、切り取った花は塩漬けにして樽に詰めて京都の町中をぐるっと一回りしてから今の場所に集めたんですね。でもう一つの目的は、秀吉は敵方の人でもこのように、仏教のお坊さんに、祈らせて祀って大切にしておくと、そういう秀吉の慈悲の心の表れを宣伝したかった。 교토 미미지카에는 조선인은 물론 당시 희생당한 명나라 군사들의 시신의 일부도 함께 묻혔다는 기록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고 영수증이란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근대 일본까지 미미지카, 즉 귀무덤으로 불리게 된 이유도 주목해야 한다. 임난 후 조선통신사 왕래를 주도했던 일본 유학자 하야시 라잔. 그는 조선과의 교류를 추진하면서 조선의 반일 감정을 줄이고자 코보다는 귀가 덜 잔악할 것이라고 판단, 코무덤을 귀무덤으로 호도하게 된다. 교토의 코무덤은 그렇게 귀무덤으로 둔갑하게 된 것이다. 지난 4월 26일 새롭게 문을 연 부산의 조선통신사 역사관. 일본은 에도막부 시대를 열고 정유재란을 치른 지 불과 10년 만에 조선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통신사 외교를 시작한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조일 친성 교류를 통해 조선의 우월한 문화를 받아들이려는 속셈이었다. 동시에 교토를 찾은 조선 통신사 행렬로 하여금 반드시 미미지카 앞을 거쳐 방광사 대불전에서 접대를 받도록 하는 것을 상례화했다. 교토 규무덤 앞에서 통곡하는 조선 통신사의 모습은 여러 기록에서 발견되고 있다. 도쿠가와 정권 역시 조선 통신사들에게 일본의 건재와 부강함을 보여주기 위해 귀무덤을 교묘히 이용했던 것이다. 교토시 방광사 동쪽에 위치한 아미다가봉. 서쪽 기슭에 조성된 565개의 가파른 계단을 오르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무덤이 있다. 1598년 후시미 성에서 병으로 사망한 후 그는 이곳에 안장되었다. 그러나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집공과 동시에 그의 무덤을 파헤치고 시신마저 팽개쳤다. 이것을 수습하여 지금의 훌륭한 무덤으로 조성한 것은 메이지 정부였다. 明治新政府っていうのは徳川幕府を否定するという意味がありますので、徳川よりも前の織田信長と豊臣秀吉を、神様としてもう一度祭り上げようというのがありました。でその中でですね、徳川時代に廃絶してた、豊国神社を場所を違えてですね復興します。でそれが、明治の元年に復活するということを決めて、で明治の6年に、官兵別格大社ということで決めてます。で実際にあったのは明治13年に、復興しております。 교토 풍국신사의 정각은 다시 건립되고 이어 오사카, 이시카와해현, 아이치현 등 전국에 걸쳐 풍국신사가 새롭게 지어진다. 메이지 정부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후 300주년을 기념하여 대대적인 축제를 여는 한편 교토의 귀무덤 역시 크게 확장하였다. 또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귀무덤을 주제로 한 가부키 공연을 열고 이때 참여한 배우들이 복납한 울타리는 지금도 교토 귀무덤을 둘러싸고 있는 석책으로 남겨져 있다.
19세기 말 교토 관광 안내서인 경화유지를 보면 귀무덤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히데요시의 웅물을 연상케 한다며 교토 귀무덤을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확실한 업적으로 찬양하며 교토시 관광지로 널리 홍보하기에 이른다. その時に目の前にいわゆるミミズカがある。でこれはやはり秀吉が素晴らしい戦果を上げた功績の印であるという考え方が改めて出てきました。でその時からあとですね、ミミズカいわゆるミミズカは、日本のその軍事力の戦争の、大きな力があった。そしてその頃から明治新政府は自分の国天皇の国のことを皇国天皇の皇ですね。で皇国と言いました。皇国の威信を海外に輝かした。そういう英雄として秀吉が持ち上げられていくんですね。 1910년 이후 대한제국과의 병합을 거치면서 일본은 다시 대륙을 향한 침략을 꿈꾸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더욱 노골적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입증하는 역사적 유물로 귀무덤을 거론하기 시작한다. 일본 군국주의가 활개를 치던 20세기 초 교토 일출신문을 보면 미즈노 내무대신이 교토 미미지카의 철폐에 반대하며 귀를 자른 것은 잔인한 행위일지도 모르나 그 목적은 공양에 있으니 훌륭한 국민성의 발로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으며 이어 고니시 유키미즈는 오사카 아사히 신문에 귀무덤은 아름다운 일본의 무사도 정신의 표현이며 내선 융화에 일조하는 역사적 유물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격분한 이수당은 기고를 통해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다. 가지고 간 코가 비총이 되고 이총이 되는 것은 참을 수 있다 하더라도 교토 명소의 하나로 대중들에게 호기심이 대상이 되는 것은 참을 수 없다. 일본은 메이지 정부와 근대 제국주의를 거치면서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대륙 침략의 선구자로 성공한 영웅으로 부활시켰고 귀무덤을 이를 홍보하는 유물로 전락시켜버렸다. 경상남도 사천, 지역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선진리성. 정유재란 발발 후 1597년 하순 왜군이 사천읍성을 통해 입성. 구름과 평지에 걸쳐 축조한 사천외성이다. 그 후 남원성 전투에서 이름을 날린 시마즈 요시히로에 의해 수비된 성으로 알려져 있다. 쇠락해진 왜군은 사천을 중심으로 외성을 짓고 일본으로의 탈출구를 모색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대 규모의 전투가 벌어졌던 1598년 10월 1일 조선 조명연합군이 이제 와서 진을 치고 조명연합군이 한 3만 8천여 명 됐대요. 그런데 왜군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런데 전쟁을 이렇게 접전을 하는 가운데서 실수로 조명연합군 측에서 화약고에 불이 붙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왜군들이 협공을 해서 조명연합군이 패전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군은 성문을 열고 일제히 출격, 예리한 일본도를 휘두르며 조명연합군을 혼란에 빠뜨렸다. 왜군의 압승이었다. 사천 전투에서 시마즈 요시히로가 이끄는 왜군들에게 희생당한 조명연합군은 38,700여 명. 왜군이 조명연합군의 귀와 코만을 잘라가고 남은 시신을 매장한 곳이 바로 이곳 조명군총이다. 이때 베어간 귀와 코에 대한 기록을 일본에서 찾을 수 있을까? 일본 와카야마현 1000m가 넘는 봉우리에 둘러싸인 분지지역 고야산. 고야산은 일본 불교의 성지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유명지다. 이곳에서도 유명 관광지로 꼽히는 오쿠노인. 오다 노부나가를 비롯해
일본 황실과 봉건 영주들의 크고 작은 무덤들이 20만 기 이상 모여 있는 곳이다. 일본 묘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오륜탑과 묘역들 사이에서 사천 전투의 참상을 기억하게 하는 공양탑 하나를 발견했다. 고려 진적 미방 공양탑. 고려국 제진, 그러니까 고려국에 진에 있었을 동안에 적, 그 다음에 자기편 투, 사, 그러니까 싸우다가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성불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적혀져 있습니다. 이게 내용을 보면 경장 2년 8월 15일에 전라도 남원에 있어서 대명국 그러니까 명나라 군사겠죠. 군사 천기 뭐라 그렇게 돼 있는데 아마 숫자가 이렇게 좀 마모가 돼서 잘 안 되는데 아마 남원 전투에서 명나라 병사들을 무찔렀다라고 돼 있을 겁니다. 같은 해 경상도 사천에서 대명 사람을 또 이게 쭉쭉 안 보이는데 무찔렀다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전라도 전투 그 다음에 사천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내용을 여기 적어놓고 명치 때 국제 적십자사에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국제 적십자가 안 받아줍니다. 근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는 박애주의다. 죽은 자도 적국도 굉장히 이렇게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공양을 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국제 적십자에 가입을 하게 되는 그런 유물로서도 활용이 됩니다. 공양탑을 지나 가까운 거리에서 만난 시마지가의 묘역.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시마즈 집안의 초대 자기 선조를 모신 무덤입니다. 사천 전투에서 가장 악명 높았던 시마지 요시히로. 남원에서 조선의 도공 80명을 강제로 납치하고 사천 선진이성에서 4만여 명의 조명연합군의 목을 베었던 인물이다. 그가 오쿠노인의 조상묘역을 조성하며 세워놓은 고려 진적 미방 공양탑. 전쟁의 승전을 알리는 또 다른 형태의 규무덤인 셈이다. 조명군총에서 멀지 않은 곳에 놓여있는 이총 유령비. 1990년 4월 400여 년 전 조선인들의 영혼이라도 달래주자는 취지로 교토 규무덤에서 채취한 흙을 한국으로 가지고 돌아왔다. 당시 교토 이총의 환국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지금의 자리에 안장되어 유령비가 세워진 것은 환국 후 17년의 세월이 흐른 2007년이었다. 적의 땅에서 그 영혼이 400년을 9천을 헤매도록 내버려 뒀다는 사실이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우리 선조가 10만이 없어 이렇게 당한 게 아니라 분열했기 때문에, 화합이 깨졌기 때문에 이렇게 당했다. 다시는 이런 역사의 아픔을 되풀이하지 말자 하는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해서 전 모시고 온 겁니다. 전라북도 부안군의 작은 고개 호벌치. 왜군을 상대로 혈전을 벌이다 장렬히 전사한 부안 의병들의 뜻을 기리는 전적비가 세워져 있는 곳이다. 그 옆 비석 하나 없이 덩그러니 놓여있는 석곽 하나. 1992년 일본 오카야마 현에서 발견된 또 다른 코무덤 천인비총의 환국 후 그 유토를 봉안해 놓은 것. 현해탄을 건너 조국으로 돌아와 1993년 호벌치에 영면하게 된 것이다. 1992년 환국 후 일본의 천인비총 현장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오카야마현 비젠, 우마야마 산기슭. 일본식 중원공원인 이곳에 위치한 천인비총. 지금은 비총적이라는
현대적인 비석이 눈에 먼저 들어온다. ここは花塚と言いまして、文禄の役1592年に、宇喜多秀家が豊臣秀吉の家来として朝鮮半島に行ったのですが、その宇喜多秀家の家臣長船紀伊守という人がいます。で長船紀伊守の旗持ちとしてこの地域の加賀と西村の六助さんという方と加賀と元村の新兵衛さんという方が、旗持ちとして行って、で、敵兵の首を取っていったわけですが、その敵兵の首の代わりとして鼻を切り取ってここの加賀との村まで持ち帰ったというお話が残っています。 새롭게 들어선 비석과 부서진 채 사당 뒤에 놓여져 있는 예전의 안내판만이 환국을 말해줄 뿐이다. 아, 93年に向こうの韓半島の方ではそのような石碑が立つということで、盛大なお祭りがあったと思います。でその後1996年にこのような形で花塚の記念碑としてまた新しく建てて、またこちらも定期的にきれいにお掃除などを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は、やはり加賀と西村、この辺りの人たちも、魂はここに戻ったかもしれないんですが、その昔からあるそのようなお話をきちんと後世に伝えたりですとか、そのようなことを忘れないようにしようという気持ちが少しでもあるのではないか、また少しでも供養しようという気持ちがあるから、やはりきれいにし続けたりお花を供え続けたりしてるんだと思います。 잘 정리된 코무덤 봉분과 비총적의 비문은 환국의 의미를 무색해 했다. 1993년 11월에 전라북도 무안군 상서면 지역에 위령비가 건설되었다. 그때 양국 유지들의 요망도 있어서 영원히 후세에게 전하고자 동시에 국제 친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기념비를 건립했다. 그러나 호벌치에 모셔진 천인비총 석곽에는 이름조차 남아있지 않다. 인도적 차원에서 진행된 환국은 일본 교토에도 오카야마 현에도 코무덤을 그대로 남겨놓았다. 최근 한일 간의 왜곡된 역사 현장을 제대로 세워보자는 의미로 교토 미미즈카의 재환국과 교토에서의 철폐를 주도해야 한다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작년까지 교토 부립 중고등학교에서는 역사 시간에 이청 무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의 잔인한 침략 전쟁을 알게 되어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병화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역사 교육에 이청 무덤이 빠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영원시하는 교육이 부활했습니다. 그럴 때 이청 무덤을 한국에 옮기면 임진왜란의 증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지고 가는 것은 심중히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옛날과 같이 정신없이 가난하게 살 때는 모르지만 이제 경제 대국으로 10위권에 지금 진입을 했고 5천년 역사라고 하는 찬란한 문화와 역사를 가진 민족으로서 그대로 둔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일본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그렇고 상호 상생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서 하루빨리 우리 조국 땅으로 그 영혼들을 모셔다가 해원을 시켜드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일본 곳곳에서 당시 조선인들에게 벌어진 잔혹한 살상을 기억하는 무덤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 일본 오카야마현 지야마. 주택지 한가운데 위치한 미미지죠. 조선인의 또 다른 규무덤이다. 임진왜란 때 참전한 외장 나카시마 마고사에문이 조선인의 귀를 잘라 전궁의 증거로 삼은 후 넋을 기르기 위해 만들었다는 표지판이 조선인이 겪은 처참한 전쟁을 상기시킬 뿐이다. 쯔야마 향토 박물관장의 안내를 받아 찾아간 당인묘 역시 임난 당시 일본에 강제로 끌려온 조선인 포로의 무덤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외장 나카시마의 노예로 평생 농사를 짓는 녹록지 않은 생을 보낸 조선인 포로. 큰 길이 나면서 석축으로 높게 쌓아올린 일본인의 공동묘역에서 밀려난 당인묘는 길가의 돌무덤처럼 쓸쓸히 방치된 모습이다. 그의 이름 마스무라 야스부로. 그의 후손 역시 그곳에서 살고 있었다. 東尋馬というのは朝鮮から日本に来たその流飛かなんとかいうのがのお墓だけです。それが弥三郎。それがあそこへ入ってる。じゃあ松村さんのご先祖さん。そう先祖。 16세기 임진왜란을 거치며 갈등과 반목을 거듭해온 동아시아 3국. 교토 규무덤에 대한 중국 학계의 관심은 21세기 동아시아의 평화를 모색하는 새로운 과정일 것이다. 而且中国学界对它的研究，相对于这个壬辰倭乱的整个历史的研究来说，那么也更加少一些。现在对这个韩国宗教界，那么提出来要把这个耳冢当中的遗骨迁回到韩国来，那么应该说。 作为当时这个共同参战的中国的这样一个方面来说的话，我们是表示支持的。第二，要使日本政府和日本人民能够充分的了解这个耳冢的历史，就是说它是当时日本侵略的一个见证，侵略朝鲜王朝的一个见证，而不是什么这个名胜古迹啊。那么在这个问题上呢？ 我们应该敦促日本的政府，那么在做好这样一个解释和宣传的工作。 정부도 이러한 노력을 이 영령들이 한국의 고향 산천에 갈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일본 어딘가에는 눈을 감지 못한 조선인의 원혼이 떠돌고 치욕스러웠던 임진왜란의 살아있는 유물, 교토의 규무덤, 아니 코무덤은 일본이 침략 야욕을 드러낼 때마다 유명 관광지도 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영원한 전리품으로 기억되었다 사라지길 거듭해오고 있다. 그들의 웃는 얼굴 속에 감춰진 역사 왜곡과 영토 침탈 야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패전을 거듭한 조선은 왜군 진격 20일 만에 도성을 내어주고 6월에는 평양성을 내어주었다. 그러나 명나라의 원군과 수많은 조선 의병의 등장으로 전세는 역전되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명과의 화의를 결정한다.
4년여에 걸친 강화 협상. 그의 요구는 침탈 그것이었다. 명나라의 황녀를 일본의 후비로 삼을 것. 조선 8도 중 4도를 할애할 것. 조일 양국의 교역 관계를 복원할 것. 조선 왕자와 대신 12명을 인질로 삼게 해달라. 협상은 결렬되었고 1597년 2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4만 대군을 동원해 조선을 다시 침략해온다. 그 정유재란 시기 같은 경우는 일본 그 국내 사정이 굉장히 그 불안한 시기였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1596년도에 그 전 8700人の軍は鉄砲と刀を武器にトンネ城に乱入した。ここには朝鮮の兵士と一般人、そして民兵の花が16万入っている。その事実を私たちは 일본인의 시각으로 임진왜란을 조명한 것만으로도 관객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관객들의 평가는 냉정했다. 한국이나 일본에서 임진왜란이나 정유재란에 관한 입장도 많이 다를 수 있구나. 역사는 지나갔으나 우리가 그 역사에 우리나라가 당했던 것은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들은 그 임진왜란, 정유재란에 대해서 일본인의 잘못, 일본인을 이제 묶어서 야만이다, 나쁜 사람이다 생각을 하는데 반해서 감독님은 이 영화를 통해서 그 히데요시라는 한 사람에 대해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 예, 그 사람 한 사람의 잘못으로 좀 축소하는 그런 느낌을 받긴 했습니다. 인구 150만의 도시 일본 교토. 794년 헤이안 시대를 연일해 메이지 정권이 도읍을 에도로 옮기기 전까지 일본의 천년고도로 알려진 도시다. 그러나 이곳이 420여 년 전 임진왜란의 최초 발원지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당시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모시고 있는 풍국신사. 그 풍국신사에서 100m 떨어진 곳 나지막한 주택가에 자리 잡은 미미즈카, 귀무덤이라 불리는 곳이다. 일본인들에게조차 존재가 잊혀져가는 무덤. 작은 안내문만이 미미즈카가 생겨난 이유를 말해줄 뿐이다. 일본이 저지른 가장 잔악한 침략 정유재란. 당시 조선인의 귀무덤이 왜 이곳에 남아있는 것일까? 1592년 4월 왜군이 전격 조선을 침공했다. 명나라를 치러 가니 길을 안내하라는 외의 요구. 그것은 명분일 뿐이었다. 조선은 그들의 침략 야욕을 미처 간파하지 못했다. けれども今研究者の間で一番有力なのは秀吉が天下を統一する中で部下の大名たちにどんどん兵を蓄えてそして戦争をしてきました。そしてどの大名もとてもたくさんの兵士を、日本語では家臣団とも言いますが雇いました。それで戦争に勝てば領地をもらってそれをまた家臣団兵士たちに分け与えます。でそれがもう日本国内でなくなってしまった。新しい領地を欲しいということを大名たちが秀吉に言いました。それで秀吉はじゃあ次はもう海外しかないと。で中国はとても大きな土地がある。朝鮮もそうだというところから、中国大民を征服するという野望を持ちました。 외의 16만 대군에 맞서 지난 5월 5일 제12회 전주국제영화제가 열리고 있는 전주. 그곳에서 아주 특별한 만남이 진행되었다. 특별 초대 상영에 참석한 일본인 다큐멘터리 감독 마에다 켄지. 이날 상영된 그의 작품 월화의 침략자는 정유재란 당시 조선인의 코를 베어가 만들었다는 미미즈카, 귀 무덤에 관한 다큐멘터리였다. この虎舞は松山城初代城主加藤義明が
豊臣秀吉の朝鮮出兵に有志2400人を率いて出征。朝鮮山中で虎狩りを行い、鉄砲で虎を退治し、頭と皮を秀吉に献じ、大いに喜ばれたと伊予古文書に記されている。以前宇土城主小西行長、対馬の宋義朝らの一番隊1万